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유명균입니다. 일단 목차는 전생들과 비슷하게 학창시절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국어와 수학을 얘기할 건데요. 저는 정시로 학교를 붙었기 때문에 정시 공부법 위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다 무시하고 제 방법만 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방법을 들어보고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하면 한번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공부 방법으로 계속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제가 만약 여러분 나이대로 돌아간다면 저에게도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을 담았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일단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는 좀 다른 중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일단 뭐 학원도 안 다녔고 공부도 그래서 거의 안 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만 듣고 공부를 했고 중3까지 외고랑 자소고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기 밑에 써놨지만 뭐 축구랑 농구만 하면서 맨날 놀기만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성적을 보면 나쁘지 않죠. 이게 제가 뭐 잘해서 졸업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가 진짜 안 좋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성적이 좀 괜찮은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성적이 훅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충격 많이 입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열등감이 좀 심한 편이라 그때부터 공부를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기로 열심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공부를 했어요. 그냥 양치기라고 하죠. 그냥 보이는 문제집 다 풀고 야자 다 뛰고 그리고 새벽 12시 넘어서 학원 가고 과외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중3 때 보면 성적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그리고 외고를 제가 중학교 3학년 마지막에 알았는데 정말 가고 싶었는데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를 마무리하고 일반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중학교에서 했던 생각들부터 바로잡자라고 생각을 해서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갔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진짜 열심히 해서 가고 싶은 대학을 골라서 가자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 방법부터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1 때 그냥 제 친구의 형이 고3 전교 1등이어서 그냥 무작정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잘해요? 했더니 그 형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뭐 아무것도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너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너가 공부하고 싶다고 너를 알려주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에 제가 쓰던 오답 노트 그리고 뭐 개념 정리책 이런 거 다 들고 그 형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다시 물어봤을 때 엄청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첫 번째랑 두 번째 교훈이었어요.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 방법부터 공부하고 모르는 데는 도움을 청해서 열심히 그 방법이나 모르는 것을 채워나가자. 그렇게 해서 고1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고2 때 친구들을 너무 재밌는 친구들을 만나서 또 놀기 시작했어요. 제가 1학년 때 진짜 힘들게 잡아놨던 공부 습관들이 다 어떻게 됐겠죠? 다 무너졌어요. 정말로. 그냥 진짜 놀기만 하고 뭐 여행 다니고 그래서 고3 때 제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해야겠다 했는데 이미 제가 잡아놓은 습관은 다 날아간 후죠. 그래서 당연히 공부가 안 됐고 현역 때 맞은 등급이 이렇게 됩니다. 국어 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에 물리, 지구과학 5등급, 3등급. 제가 이과였어가지고
지금 이과 수학에 과탐을 봤는데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제가 생각했던 대학들은 수준에도 못 미치고 인서울도 간신히 할 수 있는 그런 성적대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재수를 추천을 해서 재수를 하게 됩니다. 강남대성 아시죠? 네, 강남대성에서 제가 재수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거예요. 내가 왜 계속 실패했는지,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왜 내가 성공을 한 번도 못 맛받아 봤는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실패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틀리는 거, 문제 틀리는 거 괜찮아요. 그런 건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 때만 안 틀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틀렸는지 그리고 왜 틀렸는지를 꼭 알아야 해요.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재수학원 담임선생님께서 맨날 해주시던 말이었어요. 오늘의 슬픈 좌절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 멍청한 일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모의고사를 보던 아니면 시험을 보던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면 슬프겠죠. 근데 그렇게 그냥 슬프게 흘려보내면 정말 멍청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옆에 사진을 좀 첨부했는데 이게 다 모의고사를 본 직후에 제가 쓴 그 분석 노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틀렸는지, 어떤 생각을 하다 틀렸는지, 왜 그 생각을 했는지부터 시간 조절은 잘 했는지부터 다 정말 제가 쓸 수 있는 분석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나와 있죠? 모의고사는 시험이 아니라 공부입니다. 고3 학생들은 아마 많이 이제 모의고사 보게 될 거예요. 뭐 학원에서도 보겠고 아니면 학교에서도 보겠고. 근데 절대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거가 여러분의 성적이 아니라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보면 정말 못 봤어요. 정말 제가 자신이 있었던 과목도 계속 틀리고 실수도 계속하고. 근데 그걸 진짜 끝까지 분석하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의고사 한 번 보고 잘 봤다고 기뻐하거나 못 봤다고 슬퍼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그걸 분석하면서 왜 틀렸는지, 왜 다 맞지 못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매뉴얼화하자라고 써놨는데요. 어찌됐든 시험과 공부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시험에선 정확하게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공부랑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을 꼭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게 오답노트 뒷면이거든요. 제가 수능을 보기 전에 그 과목을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볼 노트 뒤에 제가 꼭 그 시험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시간은 어떻게 조절할지, 최소한 몇 문제 정도는 몰라서 넘겨도 괜찮을지, 그리고 만약에 비문학이 어려워서 선지가 2개 남았을 땐 어떻게 찍을지까지 정말 다 매뉴얼화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학 오답노트 뒤에 해놨고요. 여러분도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정말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재수학원을 통해서 시험을 굉장히 잘 봤어요. 작년 정시가 국어가 어려웠는데 1개인가 2개 틀려서 백분위 100점 나오고, 수학도 하나 틀리고, 영어도 1등급 나오고, 한국지리도 만점 받고, 사회문화가 좀 떨어져서 95점 2등급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정말 나의 노력에 도취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수학원 다닐 때 여러분처럼 공부를 했어요. 5시에 일어나서 학원문 열고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데 책 펴고 공부하고, 1교시 시작 전에 모의고사 무조건 국어 모의고사 하나 보고 그거 2시간, 3시간 분석하면서 수학 시간 다가오면 수학 다시 풀고, 영어 점심 5분 만에 먹고
그 남은 시간에 영어 문제 풀면서 점심 먹으면서도 단어장 보고 자기 전까지 12시까지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절대 자만 안 했어요. 왜냐면 시험이 되게 무서워요. 자만을 하는 순간 시험이 알아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만하지 않고 절대 쫄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갔으면 좋겠고, 이제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 텐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는 여러분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쓰고 말하고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을 무한대로 주면 다 맞을 거예요, 정말로. 근데 이 국어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서 엄청난 집중을 통해서 긴 글을 읽어내고 그 안에서 이 완벽한 이해를 통해서 정보를 긁어 모아야 된다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철저하게 배분하고 전략을 짜놨습니다. 예를 들면 문법까지 화작문이랑 문법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로 풀고, 그리고 문학은 최대한 23분, 그리고 나머지 비문학에서 나머지 시간을 모두 쓸 수 있도록 전략을 짜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문학은 개념어부터 천천히라고 써놨죠. 많은 학생들이 영어 단어는 외우면서 국어 단어는 하나도 신경을 안 써요. 저는 거기서 약간 핀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어 단어도 정의를 알지 못하면 그 영어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국어도 저희가 실생활로 쓰니까 약간 모호하고 느낌만 알아도 아, 이거 아는 단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곤 해요. 근데 절대 그건 아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의 정의를 알 때까지 공부를 해야 그 단어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어도 영어처럼 단어장을 만들고, 아까 점심시간에 외웠다고 했죠. 그렇게 외우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자부하는 공부 방법인데요. 일단 제가 처음에 현역 수능을 볼 때 국어가 제일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편법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더라고요. 읽고 이해하는 걸 물어보는 수능 국어에서 내가 편법으로 뭘 표시하면 뭘 더 잘 맞고 뭘 찍고 이게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은 무조건 지문 위주로 공부합니다. 문제를 푸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공부법은 지문을 최소 3번을 읽습니다. 첫 번째 읽고 노트에 첫 번째 읽을 때 왔던 생각과 그 글의 구조, 그리고 그런 거를 마인드맵이나 그림 같은 걸로 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지문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에 그렸던 그 마인드맵이나 그림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읽으면서 그걸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문제를 풀면서 절대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 번에 다 푸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제 방법이 무조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마다 이제 성격이나 뭐 공부 패턴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직 국어 공부법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인데요. 수학도 일단 기본 문제를 빠르게 풀자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수학도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 이거 그냥 넉넉하게 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학도 굉장히 타이트한 과목이에요. 마지막 3문제, 2문제 정도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 3문제, 2문제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축적해 놔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앞에 문제를 틀리지 않고 빠르게 푸는 방법이 필요했고요. 오답노트는 사고할 수 있게 라고 써놨는데 결국에 그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방법은 자신이 알고 있던 개념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 응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답노트 저 풀이칸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풀이를 쓰고 그 풀이 중간중간에 밑줄이나 번호를 매겨서 그 옆으로 끄집어내서 내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이 생각의 근거가 뭔지, 그리고
시험 전에 봤을 때도 그게 바로 기억날 수 있게 이렇게 효율적이게 오답노트를 작성을 했고요. 마지막 보면 고난이도 문제도 기본 개념으로 라고 써놨는데 얘도 앞에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문제나 문제 자체에서 주는 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빠르게 읽고 빠르게 풀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그런 걸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집중해서 좀 더 오답노트나 좀 더 공부할 때 생각을 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공부 방법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시간에는 절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안 했죠. 그래서 재수학원 때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공부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겐 지금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지 않으면 저처럼 혹은 더 많은 시간을 그렇게 쓰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재수하는 기간 동안 혹시 성년의 날이라고 아세요? 20살 되면 이제 장미도 주고 와인도 같이 따고 하는 날이 있는데 저는 재수학원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못 즐겼겠죠? 저한테는 추억이 벌써 하나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저희 고대 하면 응원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저도 정말 가고 싶었는데 응원도 못하게 됐죠. 여러분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정말 바래요. 저처럼 나중에 후회해서 피눈물 흘리면서 공부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떨면서 다시 공부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지금 현재 자신에게 최대한 노력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요. 지금 논다고 해도 별로 재미도 없어요. 나중에 노는 거에 비해서는 정말 재미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공부하세요. 나중에 뭐 저처럼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기 싫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습니다.